네, 여러분, 제가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라는 이런 노래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에어프레미아 공채 같은 경우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뭐 하루에 하나 올릴 때도 있고 2개 올릴 때도 있고 관련된 내용,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쯤에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공감하고 위로하는 동기부여도 줄 거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위해서라도 구독과 알림은 꼭 설정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승무원이 되었을 때, 승무원을 꿈을 포기했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올리는 동기부여 컨텐츠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은 꼭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에어프레미아 공채 지금 뜬다고 한 지가 며칠 지났죠.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죠. 물론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난번 공고되었듯이 그 AI 화상 면접을 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체크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진행한다면 준비 단계 때문에 아마 에어프레미아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는 건 쓰는 건데, 그 전에 기업 조사, 준비, 분석은 모두 다 끝내놨을 때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도 훨씬 더 수월하고 더 높은 퀄리티로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 때도 기존에 있는 답변들 비교했을 때 탁탁탁 좋은 아이디어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에어프레미아를 그냥 하나하나 모조리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걸 준비하는 데 앞서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절대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노트북으로 타자 치면서 실제로 정보도 하나씩 저랑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인사이트를 늘리려면 그냥 한 번 보고 기록한 것을 그냥 기록한 거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하는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쳤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것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많은 승무원 강사분들께서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자료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서 한 명이지만, 물론 모든 영상들, 다양한 분들의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정말 없다라면 제 영상만 보는 것으로 절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되지 않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알짜배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에어프레미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조금 만들어진 항공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산업의 스타트업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공사라는 거죠. 실제로 1세대 벤처 기업가 그룹과 항공 전문 경영인이 함께 먼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홍성범 씨라는 그 휴젤 창업주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이 에어프레미아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표는 전 아시아나항공 출신인 김세영 대표님, 그리고 전 휴젤 대표로 재직했던 심주엽 님이 함께 공동 경영을 진행합니다. 사실 예전에 또 항공 전문 경영인으로 왔던 김종철 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항공의 흑자를 이렇게 전환했던 굉장히 또 대단한 분이신데, 김종철 전 대표이사께서는 이렇게 또 이 경영인들, 주주들 간에 이런 문제 갈등이 있어서 나가게 되고, 현재는 심주엽 대표님과 또
김세영 대표님이 함께 공동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HSC 항공사라는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HSC, Hybrid Service Carrier, 흔히 말해서 우리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 카가 있잖아요. 휘발유로 갔다가 때로는 전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의 효율성을 높인 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항공산업에서는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Full Service Carrier, FSC라고 하죠. 서비스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ow Cost Carrier, LCC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서비스 어떤 거냐? 실제로 서비스가 참 좋은데 비용은 LCC의 또 장점을 가지고 와서 FSC의 장점, LCC의 장점을 고루 갖춰 합쳐진 굉장히 합리적인 항공사다라는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FSC의 강점, LCC의 강점을 가지고 왔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합리적인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SC라는 건 사실 기존의 항공산업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지금 산업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이 HSC라는 개념은 사실 미국에는 선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처음 도입된 거고, 지금 LCC, FSC와 같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무한 경쟁 상황에 들어가는 게 아닌 본인만의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의 시장을 개척하면서 LCC, FSC, 여러 항공산업과도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공산업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제로 베이스에서 투자를 받았고, 뭐 때문에? HSC라는 확고한 경영 목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제는 벤처 기업으로 이제는 성장을 했고, 이제는 굴지의 항공산업이 되어가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중장거리 노선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FSC 같은 경우에는 중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모든 걸 포괄하고 있고, LCC 같은 경우에는 중단거리 노선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중장거리라고 하면 태국, 베트남 이런 거리 정도도 되지만 평균 5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로 치면 사실 여러분 너무 많죠. 미주, 유럽 이런 노선들, 오세아니아 관련된 곳, 자 너무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항공산업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일본과 같은 노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LCC 항공만 보더라도 정말 중국, 일본 소도시에도 정말 많이 취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동남아시아의 소도시도 굉장히 많이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발전이 된 반면에 중장거리 노선, 즉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FSC를 대체할 수 있는 항공편이 없었는데 노선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만 외항사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외항사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인데 외항사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HSC라는 모델로 중장거리 노선에 특화를 한 신생 항공사로 출범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미 GDP 3만 불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 어떤 뉴스 통계 자료인가 어디에 보면 GDP 3만 불 이상을 하게 되는 그 국가는 중장거리 여행을 굉장히 즐겨하고 일상 속으로 그 여행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유럽 여행 굉장히 무언가
평생 한 번만 가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동남아, 중국, 일본은 언제든지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점점 중장거리 여행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다녀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중장거리 노선 전략은 굉장히 또 똑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미주, 유럽만 가는 게 아니라 동남아도 함께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 국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국을 왔다가 한국에서 미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할 때에도 필리핀 노선에 이런 서류를 작성해 줄 때 보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미국을 갈 때도 항상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던 이유가 지금 필리핀에서 아직 도착한 항공기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중단거리 노선에서 한개 취항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환승 수요와 함께 또 미주나 유럽, 오세아니아 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아마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취향 노선에 대한 전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호치민을 가장 먼저 신규 취향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위주의 노선을 먼저 취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그리고 산호세, 실리콘밸리죠. 그리고 추후에는 아마 샌프란시스코도 피해갈 수 없이 취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리콘밸리 바로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공항이자 도시이죠. 자,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 실제로 환승 수요가 굉장히 많은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공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허브 공항을 찍고 미국 혹은 유럽 혹은 저 멀리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A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실제로 케언즈 같은 경우에는 또 호주에 있는 곳이죠. 사실 제가 신규 취향지로 추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색다른 특색 있는 여행 그리고 요즘 사실 호주에 시드니를 간다라고 하면 여행으로도 가지만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관광, 휴양, 여행으로 간다면 이런 케언즈와 같은 호주의 특색 있는 곳을 직항으로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키까지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노선에 대한 전략이나 변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환승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수요, 기본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일단 동남아와 같은 노선들을 취향을 할 거고요. 그리고 LA와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경우에는 교민회인가? 거기에서 이미 또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한인들이 있죠. 옛날에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교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용 고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거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실제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정말 커다란 곳 아닙니까?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냥 없는 게 없는 곳이죠. 그만큼 기업 상용 고객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기업 상용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혹은 동남아나 또 다른 미주를 취향하더라도 많은 상용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편리함이 굉장히 많이 추구되잖아요. 여행객들에게도 좋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편안함까지 추구할 수 있다면 이런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가는 이런 상용 고객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항공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어프레미아의 미래가 굉장히 또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향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또 동남아 노선, 좀 가까운 노선을 또 홍콩도 취향한다라는 걸 처음 그 운항 면허 발급 신청할 때 국토부에 제출했던 계획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래도 항공 이 수요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 노선 취향을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명히 또 교민들이 많은 캐나다 부분에도 취항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나간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취향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로 검색하면 충분히 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추가로 더 고민하고 해서 어떤 취향지 고민해 보시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 이유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답변을 분명히 서포트해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코노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만 운영을 한다. FSC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3개, 3클래스 운영되는 게 대부분이고 정석이고, 실제로 LCC 같은 경우에는 단일, 2와 이코노미로 전체가 운용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요즘엔 사실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서 또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차이를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좌석 관련된 부분입니다. 좌석 관련된 부분. 이거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고객의, 승객의 만족을 위해서,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하고 에어프레미아가 희생을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에는 35인치 굉장히 키가 큰 190cm의 장신의 남자, 저랑 키가 비슷하네요. 이렇게 앉아도 무릎이 닿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다고, 또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42인치라고 하더라고요. 42인치면 190의 남자가 저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거의 누워서 비스듬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이 FSC에서 느낄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이런 서비스들을 모조리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어떠한 서비스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공개된 바로는 먼저 탑승하는 것부터 해서 라운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내식 같은 부분 추가로 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을런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분명히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는 운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 추천, 이 에어프레미아에 관련된 강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코노미는 253석,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56석이 됩니다. 사실 이코노미라고 하면 333, 총 9줄이 될 거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하면 2, 3, 2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운영이 될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승객들도 편안한데 승무원들도 이렇게 좀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니폼 부분을 보면은 심플 컴포트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더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777 이런 거 여러분들 진에어거 타보셨어요? 정말 닭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좁아서 승객들과 사고도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좌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적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하고 손님들을 향한, 승객들을 향한 고객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코노미는 8, 90%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훨씬 더 저렴하죠. 프리미엄 이코노미 경우에는 일반 이코노미, 일반 항공사 이코노미 기준 130%, 140% 정도 가격에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일단은 납득은 됐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납득이 됐고 굉장히 억셉터블한 부분이다. 에어프레미아에서도 딱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 보잉 787입니다. 사실 보잉사 하면 맥스기 사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만큼 에어프레미아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 787 차세대 첨단 기종을 도입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보잉 787 기종에 들어가는 그 엔진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상급의 엔진보다도 1세대도 아닌 2세대에 앞서 나간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연료 효율, 그냥 자체 운영되는 그 효율성에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점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단일 기종이죠. 787만 단일 기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뉴스 기사를 봤을 때 330 네오 이거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87을 선택하고 단일 기종을 하면서 이 단일 기종을 운영하면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제주항공에서 톡톡히 효과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737을 단일 기종으로 쫙 운영을 하면서 정비의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높였죠. 지금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도 787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면서 이 정비 효율에 대한 부분을 높여서 비용도 절감하고 플러스 알파로 안전에 대한 이런 재고도 확실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굉장히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문 경영입니다. 사실 전문 경영의 장점을 꼽으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효율을 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지금 조금 안타깝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항공사들 대부분이 조금 독단 경영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전문 경영인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분명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비용 절감과 동시에 에어프레미아가 훨훨 날아갈 수 있는데 분명히 두 개의 날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가격과 편리 모두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항공사와 경쟁은 피한다라는 부분은 기존 항공사들이 취향하지 않는 그런 숨은 보석, 진주 같은 노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떠오른 건 아무래도 에어프레미아가 새로운 노선을, 수요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본인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진 항공사들이잖아요. 특히 LCC 같은 경우에 중단거리가 위주고 자 그러면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 완벽하게 집중을 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항공산업의 발전에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프레미아가 또 굉장히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높인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항사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공급은 낮은데 수요가 많은, 점점 많아지는, 앞으로 많아질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취향할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기존에 말 못할 고민과 함께 환승을 하고 이곳저곳 떠돌면서 굉장히 피곤한 여정으로 가야 하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다면 이러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항공사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게 아래에 취향 전략으로 나와 있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노선, 기존에 취향하지 않는 노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일단은 에어프레미아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노선 계획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안에 서비스도 중요하고 손님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항공사는 타고 가는 교통수단이거든요, 분명히. 물론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파트너가 아닌 저니 파트너, 그러니까 여행의 동반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에 가냐가 더 중요하죠, 엄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브랜드 철학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묘한 내용이죠. 대비되는 선택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실천한다. 밸런스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프레미아는 이 프리미엄의 복수형으로 다수의 고급화, 다수의 프리미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철학을 보면 브랜드 정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최적의 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 이 브랜드 철학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항공사를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승객과 구성원을 동등하게
그만큼 승객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의 고객이니까.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우리의 고객이다라는 마음가짐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정신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비슷한 부분으로 보자면 또 우리 제주항공에서 운영했고 이미 미국에서 여러 기업 항공사에서도 했었던 펀 경영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행복하면 이 감동은 결국 고객 감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 구성원들의 직원들, 임직원들의 이 의사를 반영하거나 함께 성장해 나가거나 또 하나의 주인으로서의 인정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이런 조직 문화에 굉장히 가깝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정신을 충분히 많이 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면서 에어프레미아라는 이름부터 이런 로고까지 전부 다 직원들이 같이 SNS로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일기로 들어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 문화에 자부심,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한 명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하나는 에어프레미아의 주인이다, 주수다,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함께 성장한다, 함께 시행착오를 겪을 거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을 추구한다. 안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에어프레미아도 무언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에는 안전에 더 집중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SC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풀 서비스로 제공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집중이 될 거다. 결국에는 최고의 서비스는 최고의 안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잉 787 신기종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런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단일 기종을 도입해서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노후화된 기종이 아니다 보니 고장날 확률도 적고, 실제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정비에 있어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뿐만 아니라 엔진 제작사까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항공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확고함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787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베테랑 기장님들, 정비사님들 정말 많이 모셨다고 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전 영상 자료에서부터 자부심을 뽐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이 항공사가 경력이 많고 세월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안전이랑 비례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결과는, 라는 그런 문구가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그 부분이랑 연결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객에게 최적의 여행 경험. 굉장히 편안한 여행. 이거는 에어프레미아의 시그니처죠. 이거 좌석 간의 거리 부분 굉장히 편안하게 서비스를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항공기 교통수단으로 하는 플라이트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여행의 동반자가 되고자 라는 journey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전 세계를 있다 보니까 스카이팀 이런 부분도 다 조인트 벤처 전 세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의 동반자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에어프레미아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브랜드 정신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모두 그 어느 하나도 특출나게 튀지도 않고 특출나게 부족하지도 않고, 세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서 최상의 서비스와 안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밸런스드 프리미엄 에어 프레미아입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문, 비행기의 창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설렘을 담은 여정을 좀 보여준다고 하는데 지금 위에는 약간 남색, 블루, 밑에는 약간 오렌지색 계열로 뒀는데 아마 이 지금 어두운 새벽에 비행기 창문으로 동이 트는 그런 부분을 좀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렘을 담은 여정이라고 컬러는 모닝 딥 블루, 뭐 아침에 위 나오는 뭐 깊은 블루인가 봐요. 그리고 선라이즈 오렌지, 뭐가 정말 해가 동이 트는 그런 밝은 느낌의 오렌지가 같이 섞여 있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윤추노 디자이너 분과 계약을 해서 지금 유니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이 디자이너 패션 무슨 토너먼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분이고, 여성복 브랜드를 또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뭐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준지라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가 있어요. 그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을 했고 굉장히 현대적인 컨템포리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번에 또 아직 유니폼이 공개가 안 돼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 너무 아쉽기도 한데 세 가지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심플, 컴포트, 엘레강스. 굉장히 간편하게, 간단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유니폼은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작업복의 의미가 더 큽니다. 뭔가 통일되기 위한 소속감을 위해서 상징해 주는 거지 이게 뭐 얼만큼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항공 안전 보안 요원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승무원에게 있어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항공 안전 보안 요원으로서 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조금 기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엘레강스, 그래도 이런 멋도 빼놓지 않으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유니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장에 갔을 때 유니폼이 공개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느낀 점 이런 거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견해도 건의사항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대략적인 기업 개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의 가이드 부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나?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뉴스레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요. 실제로 뭐 에어프레미아에서 이런 동료들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비 승객, 예비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확실히 가지고 답변을 만드는데, 자소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 에어프레미아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어프레미아의 직원이 됐을 때 함께 방향을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형적인 항공사 면접과는 조금 다르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